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본 계좌에서는 매도를 한 게 없고요. 지금 물려있는 상태인데 일단 물려있는 게 좀 올라가서 팔려야 일단 매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냥 이거는 무료 리딩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을 보면은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 종목당 10만원, 그러니까 총 80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죠. 왜냐면은 보유한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한 10% 돼가고 있는 종목이 한 3종목이 있습니다. 무료 리딩 종목, 이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종목을 오늘 다 팔면은 이거 번 거 수익 다 까지는 날이 될 텐데, 근데 어차피 지금 지수가 빠져서 종목들이 좀 빠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종목들은 보유를 그냥 하고 있는 상태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사이언스인데요.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좋아 보여가지고 매매를 좀 해볼 거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그 전날 미국 지수 거의 마이너스 2%까지 빠지고 했었죠. 제가 이제 카톡방 리딩 그 카톡방에다가 올린 글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장이 마이너스 2%대를 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원인은 이제 그 전날 발표된 이 예상치보다 높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높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증시를 하락을 시켰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미국 지수도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도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저번에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나 미국 그 기술주,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채권 금리가 1.69%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오늘 시장은 예측이 좀 안 됐다라고 했던 게 이 지수를 봤을 때 지수가 이틀 동안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오늘 특징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오늘도 1조 4천억이나 또 매도를 했고요. 총 6조 원을 이제 3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코스피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 일단 오늘 전날인,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이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미국 지수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좀 선반영 개념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시가 하락을 하면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수를 예측하면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진짜로 지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하락장이 다시 이런 코로나 3월장처럼 이 3월 때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다시 올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큰 추세상 이렇게 밑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하락까지는 아직은 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관점이고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 생각은 어떤 거냐, FED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시기 2023년 혹은 2022년 그 하반기를 이제 금리 인상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그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했는데, 저번 발표 시에 일단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죠. 그 다음에 FED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이 채권 금리나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FED에서도 얘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경제 이런 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 하락이 나온다. 지금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이 100%인데 하락이 나오면은 전 죽겠죠 아마. 일단 그래서 꼭 상승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일단 나오는 쪽에 약간 앞에 이런 정고점까지는 못 들을 수도 있어도 여기서 다시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에 일단 베팅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좀 그냥 지수가 꼭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을 넥스트 사이언스를 다시 얘기를 하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게 지수가 개파락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이 종목도 좀 빠지긴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시가 개파락을 했을 때 마이너스 2.5%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시가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2.5%밖에 안 빠진 상태. 그리고 잘 보시면은 선을 제가 일단 여기를 그어 볼까요? 여기를 왜 그었냐면은 이 전날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 있죠. 이 저점 구간을 오늘 그 장이 안 좋았음에도 이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저점을 안 깼죠. 여기 저점을 안 깼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수가 안 좋더라도 이 세력이 이 종목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거는 한번 원래도 이 종목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날에 살라고 했었거든요. 무리해서. 근데 사지는 못했고 왜냐면 좀 떨어지면 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좋은 가격대에 와가지고 이제 올라올 때 안정적으로 그냥 중간에 팔았고 여기서 근데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좀 잘못을 했던 게 일단 매도 폭이 얼마였냐. 여기서 80%를 팔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남은 게 20%가 남겠죠. 비중이. 근데 이제 나머지 20%는 여기 올라갈 때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익을 났을 때 7.2%, 1차 매도가 7.2%를 먹었고 그 다음에 2차 매도가 14%인데요. 거의 2배 차이죠. 2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80%의 비중을 팔아가지고 올라갈 때는 얼마 못 먹었습니다.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종목을 계속 좋게 보고 있었다라고 했던 이유가 잘 보시면은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재료가 정확한 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료가 이게 HLB랑 엮여서 간 건지 일단은 근데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기 한 10,000원에서 22,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단 며칠 만에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가격이 바로 12,000원대죠. 올리기 전 가격대,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거의 첫 구간에 다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많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많다는 것은 여기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존재를 할 텐데 이 사람들보다 퍼센테이지 한 30%, 40% 싸게 산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관점으로서 이 종목을 좀 샀고요. 그 다음에 또 살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21선은 깨졌지만 이 노란색 선이 21선을 깼지만 저점이 여기 첫날에 이제 12,000원을 저점으로 이제 잡아준 뒤에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뭔가 이 4일 동안 양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상승 나오기 전에 이 수요일 날 해가지고 4일 동안 양봉을 만들어 준 상태였고 그러면서 분봉을 잠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거래량이 좀 터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 이게 뭐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이 있죠. 이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 안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지는 것은 저는 매집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주가가 뭐 조금 여기서 막 2%, 3% 올랐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트렸다는 것은 세력이 그러니까 팔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적으로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바닥 대비해서 자기가 매집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 10%밖에 안 된다 치면은 세력은 사실 뭐 계획을 해놓은 게 있겠죠. 20%, 30%더 올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10%밖에 안 올린 이 상태에서 세력이 이제 다시 팔아갖고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세력이 건질 게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세력은 결국에는 팔려면은 주가를 올린 다음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이 박스권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중간에 거래량이 터지고 했더라도 이거는 파는 거래량이 아니라 매집을 하는 거래량이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이런 이 종목의 움직임을 계속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단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팔렸고요. 근데 계속 아까 후회를 하는 것은 일단 이 종목이 이 밑에서 이렇게 매집을 많이 했는데 너무 차라리 이제 리스크를 감수한다 치면은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2차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50% 매도하고 여기서 나머지 물량 50% 매도하는 걸로 하면은 수익률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도를 계획했던 그 타점 자체는 매도가는 그냥 쉽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30분 보면은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결국엔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 구간도 지지가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지가 저항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매도를 1차 매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도는 여기 또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오더라도 이제 다시 밑으로 꺾일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팔았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이따가 또 이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들로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유튜브 관련 종목 휴원수 글로벌. 휴원수 글로벌이 어떻게 됐나 보면은 휴원수 글로벌 너무 아쉽네요. 이게 휴원수 글로벌이 전날 여기서 매수가 됐는데 이게 3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일단 이 종목이 아쉽다라고 한 게 우리 이제 손절가가 얼마였냐면은 손절가가 66,6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저가가 66,500원이네요. 진짜 100원 차이로 손절이 되고, 물론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기준대로 보면은 여기서 손절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제 매도가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후장에 나의 반등이 확 나와버렸네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아쉽다. 아쉽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손절이 나갔으니까요. 그럼 손절 퍼센테이지 보면은 한 2.5% 정도 될 것 같고요. 먹었을 때는 그래도 한 5.5% 먹고 2배 이상 먹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 바이오 리더스는 얘도 이제 목표가까지 가지 못했네요. 일단 3분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아침에 얘도 똑같이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을 하고 나서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려줬는데 여기 목표가까지 못 가가지고 결국에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꺾이는 거죠. 얘는 한 2% 내에서 자른 것 같고요. 1.7%. 대오 AL. 대오 AL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매도를 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침에는 매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매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가 매수가였는데 일단 매수가 안 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버렸고, 근데 이제 그 장중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에서 다시 매수가 됐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매수가 돼가지고 이제 매도가가 여기인데, 진짜 매도 이제 딱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딱 깔끔하게 했네요. 매도가 딱 됐습니다. 일단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이유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얘는 4.8%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은 휴원수 글로벌이랑 바이오 리더스 손절 나간 거는 일단 메꿨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강판. 포스코 강판도 다행히 그 어제 잘 선택한 게 그 이 상한가 다음 날에 저점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상한가 날에 분봉상의 저점을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손절 라인이었는데 여기가 또 매수 구간이고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손절 라인이 밑에 있고 바로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올라가 줬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니까 일단 7.5%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일단 매매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 그 휴원수 글로벌이나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나가서 한 4% 정도, 토탈 4에서 5% 손실이 발생했는데 대오 AL로 그 손실분을 메꿨고요. 대오 AL로 메꿨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강판으로 7%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일단은 장이 안 좋은데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속 때문에 영상을 좀 늦게 찍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빼겠습니다. 오늘 이거 대신에 그냥 뭐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주도주들이 오후장에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은 좋을지
일단 결과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트 보는 게 또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짧게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진짜 매매할 종목들을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걸 볼까요? 삼성전자가 진짜 8만 전자 밑으로 깨져버렸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좀 많이 아파요. 왜냐면 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또 TSMC도 이제 실적이 또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오늘 HMM 같은 경우에는 HMM이죠. HMM이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락이 크게 나왔죠. 여기서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기준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앞에 분봉상에 보시면은 이 뭔가 박스권 같은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존재를 합니다. 주가라는 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또 그 다음에 이 위에서도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앞에서 또 어떤 모습들이 나왔나 잠깐 보면은 여기서도 횡보를 좀 하는 모습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이 큰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서도 횡보를 좀 하는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횡보를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모습,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3월 25일인데 제가 진짜 실제로 매매를 했던 구간이 어디였냐면은 이제 3월 25일 날이 이 구간이었으면은 이 앞에 이 구간이었으면은 제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짧게 여기서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도 한 7% 그때 먹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도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정리를 했던 매매 내역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제가 일단 안 하는데, 왜냐면은 그냥 이게 자체가 뭐냐면은 주가가 당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매매를 한 거긴 한데, 일단은 일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일봉상의 3월 26일 날 그때 봉을 보면은 이제 고점입니다. 여기 이게 3월 26일이에요. 그때 그럼 고점이어서 이 바닥권 대비해 가지고 높아 가지고 사실 거래대금을 믿고 한 거지, 약간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안 들었는데, 요즘 매매는 이게 확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일단은 매매 일봉상의 타점을 보면은 구간을 보면은 좀 이 높은 구간에서도 이 반등폭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를 했던 구간이 여기인데 이 구간이거든요. 이때 매매를 했을 때 기준이 뭐였냐면은 그냥 심플합니다. 그 앞에 이런 박스권 매집을 했던 구간에 매집을 했던 구간, 여기 전고점 구간 있죠. 여기서 한번 1차 매수로 한번 걸어봐요. 그러니까 뭐 살짝 덜 내려왔다 치지만 한 이 구간이 제가 매수 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왔을 때 1차적으로 어떤 식이냐면은 이 높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질 때 어디서 받냐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진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그냥 1차 매수합니다. 물론 더 떨어지면 2차 매수까지도 계획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고점 구간에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 구간 여기 매수가 됐죠. 그 다음에 매도는 어떻게 하냐? 매도는 또 심플하게 여기 선을 한번 그었는데 뭐냐면은 분봉상에서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있죠.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그냥 원초적으로 지지가 이제 깨졌으니까, 지지가 깨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저항이 되겠구나 해서 여기서 그냥 저항 아예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랑 매도를 하는데 이 뒤에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일단 이 매도 구간을 잠깐 보면은 여기가 어디였냐면은 이 매집을 했던 구간에서 이 안에서도 또 이 매집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집 구간에서 두 번째로 여기서 이 전고점 구간이 있죠. 이 분봉상에서도. 그럼 이 전고점 구간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얘도 똑같이 매도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매도를 여기서 했죠. 여기 선을 그으면은 제가 전날에 매수를 했던 구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의 전 고점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대니까 결국 여기가 또 저항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오늘도 잘 보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이 3분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이제 정고점 구간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매집하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을 그었게 돼요. 그럼 아까 기준으로 치면은 뭐냐? 일단 여기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아까 밑에서 본 거는 다음날에 일봉에서 이제 떨어진 건데, 이거는 당일에 떨어진 겁니다. 당일에 떨어진 걸 보면은 이 종목 같이 주가가 확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매수가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 주는 게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또 여기서 2차 매수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박스권이 존재를 하는데, 이 박스권 위에서 여기 구간이 존재를 하죠. 이 구간, 이 앞에 정고점 구간들, 결국에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정리를 한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닿았네요. 그럼 안 닿았고 그냥 쉽게 여기서 1차 매수한 물량만 가지고, 일단 여기가 매수가 됐고 매수한 상태에서 또 3%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럼 손절을 이제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해야겠지만, 일단 여기서 바로 매수가 돼가지고 일단 올라가 줬어요. 이 폭이 한 이게 5% 정도 폭이 나오는데, 이때도 매도하는 구간이 어떻게 되냐, 제가 만약 매도를 했으면 이건 짧게 본다 생각하고 여기서 아마 매도를 했을 겁니다. 이 구간,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결국에는 떨어졌을 때 여기 저항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랑 같은 개념으로서 그냥 여기서 매도를,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이런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 제가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진 않지만, 일단 거래대금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1조 3천억, 그 다음에 HMM은 누가 아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게 후행성이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라,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좀 괜히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에는 진짜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옛날에는 이런 매매를 제가 하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만 보여주고 했지만,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고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가 정한다고 했죠. 그럼 일단 분할 매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2차 매수 했는데, 물론 2차 매수 하고서도 현금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또 3차 매수까지 가요. 근데 3차 매수 했는데,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그래도 내가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반등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확률은 좀 괜찮습니다. 이 높은 데서 매매를 좀 일봉상의 이 높은 구간이 아니라 좀 밑에 구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분봉상에 이래 매집을 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고 다시 떨어질 때 그 분봉상의 전고점 구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승률은 꽤 괜찮습니다. 뭐 70%, 80% 되는데, 근데 그 20%가 안 맞는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비중만 더 커지고 한 번에 이제 벌었던 게 잃어버리는 그런 매매 패턴이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안 맞겠다 싶어가지고, 안 맞는 게 좀 있구나 해서 지금은 하진 않고요. 그냥 지금 이따가 제가 이기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냥 매매를 그냥 편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방법들이 있었다. 뭐 현대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 좀 그 상승이 좀 나왔었죠. 거래대금도 5천억이나 터졌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외가 또 떴을 텐데 4.28% 떴죠. 얘도 이런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박스권 만들었던 게 매집했던 구간들이 존재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매집을 했다. 단기 오늘만 봤을 때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집을 했던 날에 이런 저항대들 있죠. 전고점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전고점 구간이니까 상승했으니까, 이게 상승하고 나서 이제 이 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지와 저항이 앞에서, 지지와 저항을 찾으려면 이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먼 것 같고, 그냥 쉽게 그냥 여기까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전고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매수한 상태에서 그러면 오늘 시가 갭이 떠가지고 시간에가 떠서 매도를 나중에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디서 매도하냐, 한 4만원 구간,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 있죠.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거 한 4% 정도 먹고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지나고 났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게 뭐라고 갑자기 시간이 좀 늘어났네요.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하면은 잠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가 되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120선에서 지금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 여기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 있죠. 여기 안 깨고 나서 깨지 않고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아직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여기 120선 이 저점 깨진 않았는데 근데 좀 위태위태합니다. 내일 바로 양봉 뽑아주면은 다른데 양봉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쌍바닥 만들어주면은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큰일 나지만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는 61선에서 일단 지지를 좀 오후장 들어서는 살짝 조금 마지막에 살짝 올라온 모습이긴 한데 장중에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장중에 떨어져가지고 내일 움직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나은 게 지금 나스닥 이거 나스닥 선물인데요. 나스닥 선물이 다행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좀 마이너스 때였는데 지금은 0.87%로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움직임 좀 지켜봐야겠죠. 더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이거 나스닥 선물 이제 미리 막 보면서 전날에도 마이너스 2% 막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 막 2% 떨어지고 막 다우도 떨어지고 할 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밤에 잠 못 들고 이러면은 안 좋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지만 저도 걱정돼요. 주식 비중이 100%나 돼가지고 괜히 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일단 근데 지금 당장에 뭐 밤에 일어나서 내가 밤에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빠질 때 대응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국내장인데 미국장 이거 보고서 대응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잠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9시에 그냥 장 상황 보고 결정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국장 어차피 이거 유튜브 때문에 이거 잠깐 본 거지 지금 뭐 보고 싶은 생각은 좀 없고요. 뭐 내일 아침에 그냥 지수 좀 얼마나 됐구나라고 그냥 보고 말 정도고 오늘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15% 이상인 종목들 잠깐 보면은 서린바이오가 이제 콜드체인 이 테마로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 백신 파트너십 기대감 속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판매처로 두고서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이 두 종목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서린바이오랑 일신바이오요. 일단 뭐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또 저도 처음 알았어요. 분명 전에 같이 엮였을 텐데 일단은 얘네들이 좀 같이 가더라. 그다음에 셀루메드가 이제 원료 공급 기대감 부각에 상한가를 갔었고, 캐리소프트가 중국 산화 제한 정책 폐지. 이게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게 좀 가는 것 같아요. 캐리소프트. 그 다음에 푸른저축은행 인플레이션 우려로 해가지고 미 국채 수익률 급등 해가지고 은행주들이 상승을 좀 했다. 미래생명자원이랑 그러니까 세계 식량 가격 상승세가 나와가지고 미래생명자원이랑 그다음에 샘표식품이 좀 상승을 했고, 하나생명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생명보험 테마에서 이게 또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엮여가지고 얘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은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에너토크, 넥스트사이언스, 푸른저축은행, 하나생명, 현대바이오, 셀리드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셀리드가 좀 좋긴 좋았어요. 이게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거래대금이 이게 박스권이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박스권이 존재를 하면서 이 박스권을 이 주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뭔가 터지는 날이 이때가 있었죠. 언제였냐면은 5월 10일 날 거래량 추세로 보면 이 거래량이 박스권을 넘어주는 이 봉이 생깁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날은 뭐냐면은 이런 박스권들이 존재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많은데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기 이 박스권,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때 이 주가의 박스권 내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많이 터졌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일단은 주가가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고점이 막혀 있고 저점이 막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못 갔다는 건데, 그럼 세력이 여기서 이게 팔고 내리고 뭐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매집을 하는 구간에 봤을 때 세력의 평단가가 이 네모 박스에서 뭐 여기 구간이라고 치죠. 여기 구간이라고 쳤을 때 세력이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여기 위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좀 팔았긴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팔았을 때 다 팔았다고 치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을 계속 지켰다는 거죠. 이 저점을 지키는 모습에서 세력들의 매도가가 여기는 아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더 확실하게 여기가 세력의 목표가는 아니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 박스권 내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여기서 세력이 다시 재매집을 좀 했고, 재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가 결국에는 목표가를 봤을 때 뭐 지나고 나면은 여기를 넘어줄 수 있는 그런 목표가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매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이 이틀 나왔을 때 음봉에서도 잡아 봤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까지 떨어지기를 한번 기다려 봤습니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근데 떨어지지 않고 그냥 위에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되는 게, 얘는 한 8만원 구간 오면은 사보려고 생각은 좀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계속 요 며칠 동안, 이 5일 동안 양봉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수가 안 좋은데도. 이런 종목은 움직임이 꽤 좋더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거래량을 주로 보자는 겁니다.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 터지는 거는 좋지 않지만 이렇게 박스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 매집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목들을 잠깐 저도 이제 뽑으면서 봐야 되는데, CS홀딩스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요. 팜젠사이언스, 제가 근데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가상화폐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입니다. 아까 봤던 것도 지금 팜젠사이언스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진단키트 줄 한번 이따가 좀 볼 거고요. 이게 보겠습니다. 이따가. 지금은 잠깐 차트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데, M2N도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저점을 안 깨고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은 여기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결국에는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라고 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매수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분명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버티고 2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매수를 여기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졌을 때 내가 손절을 잘 할 수 있냐라고 치면은 좀 안 되고, 손절이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올라갈 수 있다, 이거 개미털기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안 하고 깨지더라도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버티다가 밑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더라도 떨어져가지고 그때 큰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잘 버티고 있지만 이거는 걸르고요. 차라리 이 종목이 만약 주가가 여기 한 2만원대까지 왔으면, 2만원대까지 와가지고 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렇게 4일 동안 버틴다라고 치면은 그때 매수를 이 종목을 넣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넣진 않을 거고, 넥스트 사이언스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본 거고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매집을,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양봉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고, 프롬파스트도 조금 일단 보고요. 일단은 괜찮은 것들, 텔레칩스가 이제 이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이 일단은 좀 빠지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얘가 차량용 반도체 이게 이슈가 꽤 괜찮았거든요.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 출시 소식.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 부족한데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얘가 일단 여기 이틀, 그러니까 총 3일이죠. 5월 11일 날, 그 다음에 12일 날, 그 다음 오늘까지 해가지고 3일 동안 그 저점을 깨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거면은 사실 얘는 좀 그냥 얘도 똑같이 한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17,000원 이런 구간이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구간 내에서도 이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빠지지 않고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넣어가지고 분봉상에서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종목을 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 종목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일신바이오.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이런 것도 존재를 해요. 일신바이오가 아까 얘기했던 거 셀리드 있죠. 셀리드.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 치면은 오늘 거래량이 터진 이 모습이 있죠. 이 모습. 이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조금 셀리드란 모양은 조금 다른데 거래량이 더 터지고 해야 더 확신이 드는데, 근데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졌습니다. 근데 이 봉 안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하는 이 모습 자체는 세력이 다 팔고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구간 안에서는 목표가를 거래량이 이 안에서 터졌다는 거는 목표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세력들도 결국에는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 터진 거는 뭐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여기를 넘어주는지 한번 보면은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바이오 일단 화이자 관련인데 얘도 가격적으로는 이제 메리트가 좀 생겼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이수앱지스, 스푸트니크 좀 빠지긴 많이 빠지네요. 진매트릭스, KPX 생명과학, 대한과학도 일단 같은 테마로 엮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휴마시스를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오늘 양봉을 뽑아줬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살까 말까 했는데 오늘 이제 물린 종목을 추가 매수를 좀 했거든요. 장막판에. 그래가지고 얘는 안 샀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얘가 진단키트 종목이죠. 진단키트가 지금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이제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진단키트 종목들을. 일단은 그냥 이기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일단 보령제약이 메리트 있다고 했죠. 계속 여기 가격적으로 싸니까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수가 일단 많이 빠지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 위에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빠질 데 없으니까 이제 그냥 오늘부터 이제 지수가 안 좋아도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전기술 어디 있죠? 한전기술 얘도 지수가 요즘 안 좋은 상태에서도 결국에는 주가가 이게 많이 빠지니까 지금 양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였죠? 한전기술을 어떻게 매수랑 매도했다? 거의 뭐 헐값에 주고 팔았죠. 매수는 잘 해놓고 헐값에 주고 팔았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잘 사놓고 헐값에 주고 팔았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이 종목을 한 10%까지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먹을 수 있는 구간에 그냥 잘 먹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더 가는 거 보면은 아쉽긴 하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일단 가상화폐가 살짝 꺾이더라고요. 일단은 하나투자증권 잠깐 뒤로 좀 빼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지금은 좀 대장의 모습으로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얘는 잠깐 얘기하는 거 빼야겠다. 얘는 좀 떨어지면 한번 사보긴 할 것 같습니다. 사보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넥스 사이언스도
지금 오늘 올라갔지만 떨어지면 다시 좀 잡아볼 생각인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도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에 사면은 좀 낫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방전기도 좀 제가 볼 때는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요. 매수할 때. 그다음에 SBI 일단은 가상화폐가 좀 비트코인 주들이 한번 한물 꺾이니까 한풀 꺾여서 얘네들도 좀 꺾이는 것 같고 보혜양조 텔레칩스 아까 봤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약하고 그냥 이렇게 좀 보면은 구형테크가 좀 모양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구형테크를 좀 이렇게 올려야겠습니다. 내일 봐가지고 구형테크를 매매를 좀 봐서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클리노믹스도 오늘 올라가지고 좀 떨어져야 살 것 같고 대성창투는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일단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대장이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 쪽으로 할 거고요. 일단 구형테크 구형테크가 좀 매매해보길만 하고 보령제약이랑 그 다음에 휴마시스 올려놓고 팜젠사이언스 또 올려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명신산업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며칠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이 저점을 깨버리면은 추세가 깨져가지고 좀 좋은 모습이 안 나옵니다. 푸른저축은행 오늘 좀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윤석열 전 총장 관련으로서 갈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뭐 그 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 인플레 우려 그걸로 엮여서 갔더라고요. 얘가. 이런 모습들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상승하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런 데서 일단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죠.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모베이스도 먼저 올라갔고 일단 올라가는 것들은 좀 삭제를 하고요. DNC 미디어는 좀 꺾이는 것 같고 동방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추세가 조금 안 좋긴 하네요.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살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엑세스바이오도 얘도 이제 진단키트거든요. 얘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가 저는 뭐 지금 많이 빠졌는데 빠진 상태에서 차트를 조금씩 만들어 간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니뮤직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좀 넣어 보겠다. 손오공은 좀 추세가 깨졌고 근데 가격상 이렇게 좀 메리트는 있어요. 이런 구간 아까 얘기했던 분봉상의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의 정고점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좀 더 안정적이긴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좀 42분이나 됐는데 내일 관심 종목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영상을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심 종목 뽑는 거는 하루 좀 쉬어가고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좀 장이 좋아가지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잠깐 나스닥 한번 봤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투표를 올렸는데 오늘 5월 13일 날 이제 15%한 200분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15%가 할만하고 85%가 힘들다라고 했네요. 저도 그 힘들다에 좀 투표를 좀 해볼까 합니다. 힘들긴 해요. 장이 일단은 좀 올라가가지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